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3 총선 예비 후보자를 소개하는 저 출마합니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익산을의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김지수 후보의 출마 배경과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지수 예비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예. 네.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유권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후보에 출마한 청년 후보 김지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정치는 더 이상 정치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 그대로 또는 우리가 누구나 학교에서 배워온 그 상식 그대로 권력을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제가 길을 나섰습니다. 더구나 우리 익산은 지금껏 더불어민주당만을 지지해 왔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익산의 은혜를 갚을 때가 되었습니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익산의 수건 사업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늘 2번을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2배, 20배, 200배 이상의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 후보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청년 후보로서 자신이 왜 반드시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저 그냥 4년간의 기간제 공무원일 뿐입니다. 뭐 대단할 것도 없고요, 뭐 자랑거리 삼을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거운 책임감으로 그 직무를 받아들인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유교윤리에서 출발했겠지요. 민주사회에서 국회의원이 지위가 좀 기형적으로 변형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일반 국민 누구나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국회의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기업인, 군인 또는 군인의 딸이 지금 이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현실, 지금의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시민들이 꿈꾸던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출한 것은 언제나 보통 국민들이었습니다. 뭐 백범 김구 선생님도 그러시고요, 안중근, 윤봉길 의사, 그 다음에 6.25의 학도병들, 그 다음에 의병들, IMF를 극복하는 것도 결국은 국민들이었습니다. 저는 자신보다 국민을 또는 개인의 일보다 국가의 일을 먼저 고민하면서 그 어떤 이익 집단과도 타협하지 않고 그저 국민에게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국민의 대변자로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예비 후보께서는 노무현 시민문화재 대표를 지내시고 주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신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이 국민의당으로 창당을 하기 위해서 나가신 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친노 패권주의가 참 많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런 폐해가 심각하다. 이래서 탈당을 하고 국민의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친노 패권주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어 정의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본래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력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자의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친노 패권주의라고 하는 건 결국 노무현 대통령 계파 의원들이 힘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제멋대로 한다 정도로 해석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서거하신 지 벌써 7년이 되는 이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를 계승하는 의원들을 친노라고 할 것이냐. 사실은 제가 작년에 문재인 대표님을 모시고, 문재인 전 대표님이죠. 문재인 전 대표님을 모시고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회자로서 이제 문재인 대표님께 여쭤봤죠. 친노가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문재인 대표께서는 더불어민주당, 그 당시는 민주당이었죠. 친노는 나 하나뿐이다. 내가 노무현과 친하고 노무현의 정치 철학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용어 정리부터 다시 해보면
친노 패권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난 그 4.29 재보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주승용 대표께서 그 사용하신 말씀인데요. 복잡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뭐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겨야 되는데 문재인 의원과 참여정부 시절의 관련 인사들에게 친노라는 명예를 씌워버린 것이죠. 친노, 뭐 노무현 대통령과 가깝다. 과연 이것이 지탄받을 일일 것인가?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뭐 평가를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대통령이셨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논리로 또는 뭐 자신들의 집단과 충돌한다는 이유만으로 뭐 이른바 친노 패권주의라는 말로 그런 근본 없는 말로 손가락질하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활동,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입법은 뭡니까? 예,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어제 9시 뉴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2028년이 되면 출산율과 사망률이 동률이 된답니다. 결국은 이제 앞으로 한 근 10몇 년 뒤면은 대한민국의 인구가 점점 줄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지원해서 그런 가정 문제와 교육 문제 그리고 문화의 힘을 키우는 일에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출산 문제에 조금 힘을 쓰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공약은 양육자 1인 국민연금 3년 면제 혜택인데요. 이걸 입법하자고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이제 양육하시는 부모 중 한 명에게 3년간 국민연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죠. 근데 지금 현재 정부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둘째, 셋째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부터는 실제 혜택이 적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출산 가정에 대한 보장의 나머지는 지자체에 많이 위임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출산율이 높은 지역이 전라남도의 해남입니다. 그 해남의 저 제도를 잠깐 말씀드리면 2008년부터 출산 장려 부서를 신설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 오고 있고요. 첫째를 낳으면 300만 원, 둘째는 350만 원, 셋째 이상은 600만 원을 줍니다. 이것을 18에서 24개월에 나눠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 사실을 신문에 게재해가지고서 축하하는 분위기도 만들고 심지어 원하는 경우는 이름도 지어줍니다. 또 산모들에게는 쇠고기, 미역 등을 택배로 배달해주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건강보험료를 주고 만 10세가 되면 그 적립된 보험금을 환급받아서 교육비로 또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남 해남이 당연히 전국에서 출산 1위가 될 수밖에 없고요. 아시겠지만 심지어 젊은 부부 중에는 전남 해남으로 임시 주소를 옮겨가지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혜택을 받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결국은 국가가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인 위기라고 지정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보완 대책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제도화할 생각입니다. 네, 출산 문제에 집중을 해서 활동을 하겠다. 예, 우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현안 익산의 현안 문제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익산의 현안이 참 많은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뭐고 그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익산의 현안 말씀하셨지만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건 사업도 많고 해결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 팀에서 이제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3년에서 4년이 소요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하나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익산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문제의 끝에는요, 결국은 지원금 문제하고 인구 문제가 겹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익산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정부의 투자 부진 그리고 인구 하락 문제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금마 고도 육성 사업, 국가식품 클러스터, 보석단지 활성화, 공단 기업 유치, 악취 문제, 뭐 폐석산 문제, 익산의 브랜드화 문제 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그런데
결국 이제 대기업 유치를 갈망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익산이 가진 장점들을 살려가지고 내실이 단단한 익산으로 만들어가는 게 그 궁극적인 해결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익산은 가능성의 도시입니다. 호남 교통과 물류의 관문이죠. 4대 종교의 성지이자 동북아 문화 강국이었던 백제 문화의 유적이 있고요. 30만 이하 도시 유일의 대학병원이 있지요. 그 다음에 우수한 청소년 인재가 있고 4개의 대학, 깨끗한 자연환경, 개발이 용이한 토지 조건, 보석산업의 기반, 솜씨가 뛰어난 음식의 맛, 그 다음에 국내 1위의 하림 육개 회사, 그 다음에 굴지의 육가공 회사 충림, 굉장히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은요, 할 수 있습니다. 익산은 익산만이 지닌 가능성을 살려야 됩니다. 익산의 시장과 도의원, 국회의원, 시의원님들 모두 힘을 모아서 중앙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소리를 내야 됩니다. 우리 익산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눈치를 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께서도 필요한 사업을 이야기해주면 당의 힘을 모아서 지원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당에서도 전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전북이 또는 우리 익산이 무너지면 더불어민주당은 설 곳을 잃게 됩니다. 뿌리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요구하고 받아내야 됩니다. 저 김지수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다른 이번 선거에 내건 공약을 좀 간추려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약이 사실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양육자 1인 국민연금 면제권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인재 개발센터 개설하는 문제, 그다음에 교육도시 익산으로 만드는 문제, 백제 밀레니엄 테마파크가 그것인데요. 일단 지역인재 개발센터는 지방자치 21년을 맞이해서 수도권과 대도시로 집중되고 있는 인재들을 그 인재들의 재능에 맞게 지역에서 수용해가지고 지역 개발에 힘쓰게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헤드헌팅, 리크루트, 연구개발 지원, 벤처사업, 법률 상담, 청소년 진로 캠프, 청년 취업 캠프 등 지역 인재를 키우고 지역의 사정에 밝은 맞춤 인재를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익산은요 또 전국 229개 시군구 수능 종합평가에서 국어 A형이 16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역도 20위권 안에 많이 해당돼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도시예요. 근데 익산시 산업 인구 중에 약 10%가 현재 교육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교육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그렇지만 사교육 역시 공교육에 대한 보조 역할을 상당 부분 잘 해주고 있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이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학습 결손 학생 그리고 또 부진 학생을 잘 지도해 준다면 명품 교육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백제 밀레니엄 테마파크 사업은요. 현재 지지부진한 금마 백제 고도 보존 육성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싶었고요. 그다음에 동북아시아 제1의 역사문화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원동력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가진 문화의 힘은 중국과 일본에까지 아직 그 향수가 남아있을 정도로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마에서 계획 중인 복원 사업에다가 현대식 엔터테인먼트 시설과 휴양시설, 백제 길거리 재현 공연, 백제식 성곽, 수문장 교대식 등 여러 가지 즐길거리, 볼거리, 쉴거리를 만들어서 국제적인 문화시설로 만든다면 대한민국을 떠나서 동북아시아의 가장 유명한 관광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공약들을 준비를 해서 실현을 하려면 국회의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려면은 1차 관문이 당의 경선입니다. 네네. 네. 지금 당의 경선을 지금 준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번 경선은 이제 당의 결정을 한번 유추해 보면 첫 번째는 당규에 명시된 대로 당원 30% 또 일반 30%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안심번호 100%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정치권이라든가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아마 안심번호 100%로 될 확률이 높죠. 근데 이 안심번호 제도라는 게 이 공정성 문제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또
시의원들하고 유대가 있는 현역 의원들은 당연히 압도적으로 유리하겠죠. 결국은 경선 승리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 여러분에게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나 페이스북이나 SNS 같은 것으로 직간접 홍보를 부탁드리고 있고요. 또 어떤 분이 경선 투표단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답답하죠.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후보, 여러분이 원하시는 정치를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들어서 전략공천설이 한참 나돌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익산을 해서 전략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정희 현 의원님께서 이제 경선 컷오프에서 탈락이 되신다고 이제 통보를 받으셨죠. 근데 저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정희 의원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익산 을지역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익산 지역 반절을 차지하는 약 11만 5천 명 유권자를 대표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 경선 컷오프를 발표하는 과정도 그런 대표님을 올바로 대우해 드린 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라도 불러가지고서 어떤 이유 때문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했다거나 또는 이제 소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서 거기서 정리된 상황에서 이제 컷오프가 어쩔 수 없이 됐습니다라고 했으면 전정희 의원님도 뭐 어느 정도는 그러셨을 것이고 또 받아들이는 우리도 그래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리를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이번 결정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질문하신 전략공천 문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공천으로 누가 들어온다고 해도 익산 시민분들이 별로 달갑게 생각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두가 용납하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를 통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더불어민주당의 뿌리인 익산에서 분명히 이분에게 힘을 모아서 우리가 정치에 승리합시다. 이런 구조였다라면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무리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흔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정치 스펙이 약합니다. 또 몇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전혀 그런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치하는데 정치 스펙이나 가진 것이 없다거나 결혼하지 않았다거나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기성정치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썩었다고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기성정치를 저도 거부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정치를 열어갈 수 있고요. 대한민국의 현실과 익산의 현실이 원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만한 아이디어와 힘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장이나 거리, 공원 거기에서 지금 보시는 대로 흰 바지와 파란 상의를 입고서 시민분한테 인사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익산을 지역이 너무나 광범위해서요.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손을 잡아드리고 저를 알려드리지 못해서 참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들의 삶을 다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답고 신나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바꿔야 됩니다. 선거는 여러분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이
익산시의 4년과 그 미래를 스스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 김지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만 더 저 김지수를 응원해 주십시오. 새로운 익산으로 익산 시민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민주당 익산을의 김지수 예비 후보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13 총선 예비 후보자를 만나는 저 출마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